엄마 여기도 보고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오세요? 당신은 가족과의 여행에서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음 명소로 향할 때 저는 그저 앉아서 쉬고 싶었어요. 72살의 제가 젊은이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여행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자입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 이제야 제 인생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이 자녀들과 함께한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간도 여유롭잖아요. 한 번도 해외여행 안 해보셨으니 이번엔 저희랑 같이 가요. 평생 소원이었던 유럽도 볼 수 있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교사 시절 세계사를 가르치며 늘 그림으로만 보던 에펠탑, 콜로세움, 빅벤,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짐을 꾸리는 내내 설렘이 가득했어요. 여권도 처음 만들었고 비행기 티켓도 처음 예약했죠. 신발도 편한 걸로 새로 샀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즐겨보자. 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낯선 공간에서 방향을 찾아 헤매고 아직 여행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지친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비행기가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았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 허리와 다리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저 비행기가 빨리 착륙하기만을 바랬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호텔로 향했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빡빡한 일정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여행 첫날 아침 가족들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그리고 세엔강 유람선까지 예약되어 있어요. 식사는 이동하면서 간단히 해결하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상상했던 여행이 아니구나. 설렘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에펠탑을 보기 위해 2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고 루브르 박물관은 넓은 공간을 빠르게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다음 장소로 향하는 일정이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사진 찍어 드릴게요. 딸이 외치는 소리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 다리는 이미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고 자녀들은 내일 일정을 계획하느라 바빴어요. 아무도 저에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자녀들의 여행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것뿐이죠. 욕실에서 혼자 다리를 마사지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여행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하루에 4개에서 5개의 명소를 방문하고 현지 음식을 급하게 맛보고 사진을 찍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체력적으로는 더욱 힘들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날, 대형 박물관에서 저는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구경하고 와. 나는 여기 좀 앉아 있을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완강한 태도에 결국 나머지 가족끼리 박물관을 둘러보러 갔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 감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여행의 방식이 아닐까? 가족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느꼈을 겁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따라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르게 여행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내일은 난 호텔에서 쉬면서 주변 공원이나 산책하려고 해. 너희들끼리 계획대로 다녀와. 처음에는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해 주었어요. 아마 가족들도 제가 즐겁지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옥스포드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 후 저는 혼자 호텔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의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아무런 일정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교사 시절 항상 했던 습관이죠. 누군가의 삶을 상상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는 것.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나니 놀랍게도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사실 오늘이 이번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 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어떻게 가장 행복할 수 있냐는 의문이겠죠. 하지만 제게는 명확했어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보낸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런던 아이를 타기로 했습니다. 큰 관람차에서 런던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체험이었죠. 줄이 길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리자.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줄을 서며 처음으로 저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이었어요. 빠르게 많은 곳을 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그 장소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을. 런던 아이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높이에서 템스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빅벤, 멀리 보이는 타워 브릿지까지 책에서만 보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머니,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여행에서 온전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여행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로마요? 아니면 바르셀로나?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여행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여행에서 겪은 체력적 한계와 감정적 소외감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은 상태였어요. 글쎄 아직 모르겠네. 짧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나는 왜 이 여행이 불편했을까? 가족들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여행을 즐길 나이가 아닌 걸까? 그 순간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니야.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방식이야. 이 여행이 힘들었던 이유는 가족 때문도 해외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속도와 리듬에 맞지 않는 여행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세대의 여행 스타일을 무리하게 따라가려 했던 제 욕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오랜 친구 김정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자야, 우리 주말에 기차 타고 남해 갈래? 그냥 하루만 가서 바다 보고 오자.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제안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좋아. 가자. 언제 출발하면 돼?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친구와 함께 하루를 보내러 떠나는 여행. 예상치 못한 저의 긍정적인 반응에 친구도 놀랐을 겁니다. 토요일 아침 저희는 서울역에서 만나 남해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유럽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현자야, 유럽은 어땠어? 즐거웠어? 정숙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좋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 그리고 유럽 여행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체력적 한계, 빠른 일정, 소외감. 그리고 마지막 날에서야 깨달은 나만의 여행 방식에 대해서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작년에 아들이랑 제주도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호텔에만 있었어. 그러다 혼자 주변 산책하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기억이 나. 정숙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남해 여행은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계획 없이 서두르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정숙 씨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남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유럽 여행이었다면 이미 몇 개의 관광지를 둘러봤을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저 역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아, 정말 맛있다. 이런 게 진짜 여행이지. 정숙 씨의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국밥이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니 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남해의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푸르고 평온했습니다. 해변가 벤치에 앉아 우리는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아니면 1시간? 시간 개념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현자야, 너 지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정숙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평온했고 그것이 바로 제게 필요했던 행복이었다는 것을. 응. 행복해. 이 순간이. 해가 조금 기울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발견한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유럽의 어떤 화려한 관광지보다 제게는 더 큰 만족감을 주었어요. 현자야, 이런 여행이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다른 법이지. 정숙 씨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여행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나이에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천천히 걷고 깊이 느끼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여행 방식이죠. 저녁이 되어 간단한 해무요리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다녀온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나 오늘 남해 다녀왔어. 네. 어머니 혼자요? 아니, 정숙이 모랑 우리끼리 기차 타고 다녀왔어. 딸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마 유럽 여행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어떻게 또 여행을? 하는 의문이 들었을 테죠.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응, 전혀 안 피곤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리고 저는 오늘 깨달은 것들을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느낀 불편함은 여행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 때문이었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맞는 여행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나는 이제 알았어. 내게 맞는 여행은 따로 있었어. 빠르게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깊이 느끼는 거였지. 딸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유럽 여행에서 제 페이스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내 덕분에 오히려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 유럽 여행이 아니었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작 나다운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교사로 일할 때도 어머니로 살아갈 때도 늘 타인의 속도에 맞춰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속도, 아이들의 성장 속도,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도 가족의 여행 속도에 맞추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속도, 내 리듬으로 살아갈 시간이 온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맞는 여행 찾기, 오현자의 깨달음. 일 빠른 것보다 깊은 것을 선택하자.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를 깊이 느끼는 것이 더 값지다. 이 체력을 고려하자. 무리한 일정은 즐거움을 피로로 바꾼다.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삶 동행자를 신중히 선택하자. 여행의 리듬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계획은 최소한으로, 여유는 최대한으로. 모든 순간을 계획으로 채우기보다 즉흥적인 발견을 위한 여유를 두자.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더 많은 시간을. 꼭 봐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내 마음이 머무르고 싶은 곳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노트를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다음 여행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다음 여행이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퇴직 후 만나고 있는 교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자리였죠. 오랜 시간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동료들이었어요. 현자 선생님 유럽 여행은 어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모임 시작부터 다들 제 여행 이야기가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까? 그저 좋았다고만 할까? 사실은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느낀 불편함부터 남의 여행에서 깨달은 나만의 여행 방식까지.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가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작년에 자녀들이랑 홍콩 갔다가 비슷한 경험했어요. 맞아요. 나이 들수록 여행은 양이 아니라 질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여행 경험을 나누며 노년의 여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우리끼리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페이스대로요. 누군가의 제안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속도에 맞추지 않을 거야. 내 속도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문득 이것이 단지 여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삶 전체가 그런 것이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이라는 단어에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죠. 교사 모임에서 나온 제안대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당일치기로 가까운 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강화도, 가평, 양평.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찾았어요. 오늘은 걷지 말고 그냥 이 카페에서 종일 책 읽고 있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이 풍경이 마음에 들어. 우리는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 여행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계획한 것보다 적게 보고 오기도 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충만했어요. 딸 은지도 변화했습니다. 제 생일을 맞아 선물을 주겠다며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여행을 제안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주도에 같이 가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예약한 건 숙소뿐이에요. 일정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정해요. 하루 종일 해변에서 책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딸의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조용한 마을과 해변을 찾았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이렇게 내 방식을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사실 저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지쳐 있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여행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비슷한 게 아닐까요? 자신의 리듬을 찾고 그 안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 요즘 저는 작은 여행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72세 나만의 여행을 찾아서예요.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트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어요. 여행은 도착이 아니라 머무는 감정이다. 노년의 여행은 체험보다 회복에 가깝다. 빠르게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천천히 깊이 느끼는 것이 더 값지다.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사진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는 감정이다. 이제 저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바다를 보며 며칠을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여행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젊은 방식을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걷고 깊이 느끼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여행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나에게 맞는 여행은 남이 정해준 코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여행을 넘어 제 삶 전체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72세
저는 이제야 진정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여행을요. 여러분의 여행은 어떤가요? 지금이라도 나만의 여행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방식의 여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걸음으로, 나에게 맞는 하루로 지금 당신만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